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주식 잘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주가가 상승했을 때 상승했던 이유들을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그런 분석들을 정말 많이 해보면 나중에 그런 차트들이 나타났을 때, 저거하고 유사하다, 이거하고 유사하다,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매매를 할 때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종합 개발에 대해서 제가 왜 상승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그 1개월 전, 2개월 전 이미 예, 요런 얘기 예고된 급등주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요. 오늘은 마침 고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상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었던 바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저항이 되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대량 거래가 있으니까, 자, 대량 거래가 있는 자리가 여기, 그리고 다른 것들도 거래량이 있으니까 여기 정도로 보면 여기가 여기가 저항이 되겠죠. 그게 저항이 되니까 이게 저항이죠. 저항이니까 이게 어때요? 예, 맞고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맞고 떨어지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를 해주는 게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은 뭐 상 가서도 상관없는데 오늘 쌍봉이 될지 아니면 다시 시세를 분출할지는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 이 차트는 여기 제가 누차 설명드립니다만 7월 31일 고점이 상한가까지 올라왔던 녀석입니다. 그래서 상을 터치하고 떨어졌는데 그 길을 돌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상한가 자리가 있었고, 여기도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12월 28일이 상한가인데 종가 차트 한번 볼게요. 12월 28일 12월 28일 자, 여기입니다. 여기네요. 여기니까 어때요? 상한가가 홀딩이 되어 있었고 한참 동안 홀딩 되어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한가 자리가 매집하느라고 올라왔던 자리라면 이것은 굉장히, 여기를 돌파하면 굉장히 강한 차트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들락날락 하긴 했습니다만, 자, 한번 볼게요. 요 날입니다. 이날. 그 자리에 상한가 홀딩이 몇 시간 동안 되어 있었다. 여기니까 또 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홀딩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하고 다 해당이 다 되는 거죠. 다 해당이 되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에 상한가 홀딩이 되었던 게 맞습니다. 앞에 저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상한가 올라왔을 때 홀딩 됐을 때는 뭐라 그럴까요? 대단한 매물대를 넘어선 의미가 굉장히 진한 캔들이었습니다. 그죠? 의미가 진한 캔들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정에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상따가를 찍었습니다만 돌파도 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수차 여러분한테 영상도 올려드렸고 또 멤버십에서도 계속 올려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자, 여기는 아까 매도했어야 되는 자리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 하루, 이틀, 3일 거래량이 없죠. 이건 뭐냐면 열기 걸렸던 자리입니다. 열기. 단일가 매매. 여기죠. 여기입니다. 단일가 걸렸던 자리입니다. 3일 있죠.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자,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열기에 걸렸는데 작은 캔들로 머물렀죠. 여기 하루 이틀 3일. 자, 대단한 매물대에서 작은 캔들로 머무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지시스도 하고 나서 3일 동안 열기 걸렸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비슷한 유행이라서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도 보시면 하락하면 공격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 바로보기 1권 책에 보시면 30일 기다려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30일 기다려라는 책에 내용이 담아 놓은 게 있는데, 대량 거래로부터 30일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신용매매가 들어왔으면 많은 거래량 속에서 신용매매가 들어왔겠죠. 딱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신용매매가 들어왔다면 어느 날에 제일 많이 들어왔을까요? 1번 이 작은 캔들 이날에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이 많은 날에 들어왔을까요? 예, 이 작은 거래량으로 신용이 들어와봐야 얼마 들어왔겠습니까?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신용을 할 수 있다 치면, 그러면 30일 뒤에는 그냥 반대매매 나가버리죠. 반대매매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게 마지막 거래량이 2월 2일이니까 3월 2일 즈음에 공격하는 거죠. 3월 2일. 3월 2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30일 안 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사고 싶은 위치에 오거나 날짜에 오거나 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어때요? 요 자리 맞죠. 그래서 그제 제가 올라왔지만 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30일이 지나서 이미 반대 매매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날 홀딩을 하게 된 거고, 저는 아마 이날에 매수했을 겁니다. 이날쯤에 매수를 했을 텐데, 자, 여기 있네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좀 남겨놓고 다시 매수했던 요 자리입니다. 여기 제가 매도를 안 했는데, 그땐 제가 실수, 그냥, 실수를 봐주시고. 아무튼, 뭐 자리 없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 날이 공격 자리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십 영상에다가 이날 공격해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만큼 올라왔는데, 사실 뭐 돌파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으로 앞쪽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어제 한 8, 9% 떨어졌을 때도 좋다. 저는 좋다 생각했습니다. 제 수익은 줄어들었습니다만 거래량이 어때요?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죠. 거래량이. 그래서 좋다. 이거 참 팔고 샀으면 끝장나게 좋았을 텐데. 자, 여기도 팔고 여기 샀으면 끝장나게 좋았을 텐데 이때도 팔지 안 하고, 예? 이때도 안 팔고 했으니까는 수익을 극대화를 못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지 못한 것은 단점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은 이 상따가리들이 있고 이만큼 매집이라면 시세를 한번 분출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에서 홀딩을 했던 것이고요. 좀 더 프로답게 매매를 한다 치면 좀 더 현란하게 매매를 할 수도 있죠. 제가 모베이스 한번 볼게요. 이것도 제가 매매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매 내역 조회를 해보면, 자, 여기 사고 하루 쉬었죠. 여기 팔았습니다. 이게 5,470원에 팔았고, 다시 매수를 얼마 했냐면 4,535원에 어제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원의 경우에도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았으면 이게 100점입니다. 들고 있는 게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좋은 차트라고 하더라도 주가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여기 안 파니까 어때요? 좋았던 추억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팔고 다시 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복귀를 해보면 이걸 매매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했어도 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는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차트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제가 또 분석해드리고 또 우리가 분석을 잘했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묵묵히 믿고 버티는 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복기를 해 놓으면 유사한 차트에서는 또 얼마든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공부하지 않고 오늘 매매 끝나고 내일 매매하고 또 모레 매매하고 계속 그렇게만 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치고 개선 방안을 찾아서 다음번에 실천해주면 훨씬 더 나은 매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